안녕하세요. 투자연금TV 장수로 이동근, 데이지 이정원입니다. 데이지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이지만 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받지만 퇴직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꺼내 쓰는데 약간 좀 주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아무래도 자금을 줄어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는 시기에도 일정 부분 투자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그러자니 손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자금을 편안하게 오래 꺼내실 수 있을까?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래에셋생명의 정현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생명 정현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직하게 되면 IRP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용으로 저축한 돈,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해서 얻은 운용 수익 등이 있을 텐데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막상 수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꺼냈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제 은퇴 생활비를 퇴직자 스스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은퇴 재원을 만족할 만큼 갖고 계시는 그런 은퇴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IRP에 받은 퇴직금, 또 세액공제를 위해서 넣었던 적립금, 이런 재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은퇴 수령의 이제 재원이 되는데요. 이 돈으로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있는 자산을 따박따박 빼서 쓰자니 사실 은퇴자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IRP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면서 잔액은 투자를 해서 굴리게 되는데요. 이 투자와 인출,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재직 중에는 보통은 투자 쪽에 집중을 해서 연금 재산을 이제 크게 늘리는데 좀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은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얼마를 꺼냈을까, 어떻게 꺼냈을까, 이런 인출의 관리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그때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할 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연금 수령 후 남아있는 그 잔액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인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투자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그 대신 인출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셀프로 인출을 해서 쓴다. 이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보험사의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네.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지만 인출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출의 방식도 내가 스스로 정한다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와 인출 모두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상품을 이용하는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가지 기준 그리고 각각의 또 2가지 방법 해서 총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각각의 방법별로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셀프로 출금을 하는,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출금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면서 인출은 셀프로 하는 건데요. 투자 위험을 지지 않는 이제 매우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는 은퇴 시기에는 현재 있는 이 원금을 절대 까먹을 수가 없다. 네네. 투자 손실은 내가 절대 감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대신 언제건 꺼내 쓰는 거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IRP 내에서 이제 은행의 예금 또는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 또 증권사의 ELB, 원리금 보장형 ELB. 그렇죠. 이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좀 낮지만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에 이제 자금을 운용하고 인출은 그 시기나 금액이나 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네, 궁금하잖아요. 네, 예. 이 금액도 사실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정기예금 등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정기예금 이런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연에 한 2.5%, 아, 2%대 중반 정도가 지금 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연금 재원을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연에 2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기죠. 만약에 이 가입자가 나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자만 갖고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에 250만 원, 월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로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원금을 약간 헐어서 쓰더라도 연금 받는 수령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증액해서 늘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네네. 사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재운용을 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관리에 대한 부담은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을 하다가 인출하는 방식은 일단 투자 위험은 없는 것이고 네. 관리 부담도 이제 만기 관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 뭐 맞습니다. 부담 정도도 좀 낮고 네. 스케줄 인출하는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총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그 자금 자체가 좀 조기 소진될 우려는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보험사의 연금 전환 특약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장단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보험사의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해서 이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요. 네. IRP에 있는 자금을 연금 전환 특약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투자는 가입자는 특별히 하실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잔액 전체에 대해서 보험사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불이를 합니다. 네네. 금리 수준은 현재 정기예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즉 투자하는 그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방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네요. 굉장히 네. 안정적으로 낮은 그래도 금리 수준이 낮은 그런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통하는 거고요. 다만 스스로 예금이나 뭐 GIC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출하는 방식은 연금 전환 특약을 선택한 초기에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확정 기간형으로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는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시면 국민연금처럼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종신연금형 선택하면 사실 장수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뭐 100살까지 살든 120살까지 살든 네. 연금액이 끊길 그럴 걱정은 없는 거죠. 네.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 재원 1억을 생각했을 때 25년 9월 현재 적용률 2.47%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10년 기간 확정형으로 받으면 월에 87만 원, 20년 기간 확정형으로 받으면은 월 49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종신연금형은 네.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조기 사망의 위험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그 연금 보증 기간을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보증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성별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또 그 기대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연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0세 남성 연금 재원 1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율은 똑같이 2.47% 그리고 네. 20년 보증을 가정할 경우에 네. 월 수령 금액은 33만 원 정도 있고요. 여성은 조금 더 낮아서 월 31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사망하셨을 때 뭐 해지하는 기능으로 뭐 연금 보증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기에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기에 수령하시게 되면 네. 그 법정 상속인이 네. 그 연금을 수령하시던지 아니면 그 해당하는 일시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어서 또 받을 수 있는 네. 옵션이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장단점을 좀 나눠서 보면 네.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네. 일단 투자 위험은 없다. 아. 네. 그리고 인출 관리, 뭐 투자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은 없다. 네네. 그렇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령 금액은 투자를 할 때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장수 리스크에 대한 그런 사망할 때까지 돈이 끊기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또 연금 상품 가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어쨌든 좀 안정적인 노후 준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네. 또 운영하면서 인출까지 하는 방식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투자 측면에서는 내가 맘대로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IRP 계좌 내에서 이제 뭐 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원리금 보장형 외에 뭐 펀드, 뭐 ETF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네.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연금 재원인 IRP 적립금이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금액이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인출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 사실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주기나 금액을 정해서 특정 상품을 매도해서 연금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투자 상품을 매도해서 인출을 하는 그런 인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은 투자와 인출 측면에서 재량권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이 좀 상품 선택하셔서 운용도 하시는 그런 좀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그럴 것 같고 같네요. 맞습니다. 네. 또 계좌 관리도 좀 본인이 내가 직접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단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어려운 점은 혹시 없을까요?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가 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퇴기에서 연금 재원에서 투자 손실이 난다? 요거는 사실 재직 중에 나는 투자 손실하고는 좀 그 무게감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물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지고 또 연금 재원을 계속해서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금만 믿고 살아가는 건데 이제 연금 자산이 확 줄어든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은퇴 후 생활에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부담이라고 한다면은 관리를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네. 재량권이 크다는 것이 물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가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또 특정 금융상품을 매수하고 네. 매도하고 하는 이런 관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쉽지 않을 것 있거든요. 같습니다. 네네네. 양날의 그 장단점을 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60세 은퇴했을 때 바로 초기에 ETF 매매를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네. 내가 80세, 85세가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은퇴 후반으로 갈수록 네. 이런 투자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재량권이 반면에 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죠. 네, 일단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도 하시고 인출도 하시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출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요. 요 방법의 장점이나 단점, 특징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이런 인출형 펀드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인출형 펀드에 가입하면 다양한 자산에 이제 간접 투자를 하면서 매월 일정한 비율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매도해줘서 그거를 내가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매도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투자 의사 결정에 크게 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투자 손실의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초기에 투자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투자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좀 부족하다는 면에서 투자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은퇴 후에도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60세에 은퇴를 해서 네. 한 30년, 40년 정도의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로했던 기간보다 은퇴하고 나서의 그 삶이 더 긴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 40년을 생활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금 수령을 받으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투자 없이 지속할 수 있을까? 예. 사실 연금 재원이 정말 크지 않다면 일반적인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제 3층 연금의 가장 기본을 바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기는 합니다. 사망시까지 연금이 나오지만 그것에만 기대기에는 사실 금액이 충분치가 않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실제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금액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의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그 연금 자금을 불리고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고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참 이게 가능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100% 확보만 된다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이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성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은퇴자들한테 이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투자나 인출에 대한 관리의 단순함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런 은퇴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네. IRP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의 종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네, 바로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이라는 상품군입니다. 네네. 이 상품은 IRP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원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감독 규정이 23년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이 되면서 제8조의 3, 요게 추가가 됐고 이 안에 보험 상품의 종류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입니다. 이게 뭐 어떤 상품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증권이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런 펀드죠? 펀드를 네. 총칭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상품들은 또 따로 있고. 이름들이 다 있고요. 그런 느낌이구나. 이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도 네. 그런 그 상품군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IRP 금액, IRP 내에 있는 그 적립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네. 그 금액을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네. 투입 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IRP 내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없애면서 투자를 하면서 네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내가 투입한 원금만큼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한다는 뜻이고요. 역시 투자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IRP에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이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2가지 방법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이제 투자 손실 위험은 없지만 이제 수익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자금이 작은 2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해 주신 2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있지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여서 연금 자금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은퇴 후에도 연금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는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연금 투자할지 또 어떻게 인출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 가입 요건.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은 IRP 계좌 내 자금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만 50세에서 80세까지이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만 55세에서 8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가입 즉시 연금 개시를 할지 최대 5년까지 연금 개시를 미룰지 선택할 수 있고 거치 기간 동안 연금 개시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20년 기준 매월 정액 지급합니다. 미래에셋생명 개인형 IRP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투자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특별 계정의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특별 계정 운용 실적 괄호 열고 수익률 괄호 닫고 2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형 특별 계정의 경우 환율 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특별 계정은 운용 수수료 등 보수와 재간접 투자 시 기초 펀드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별도의 보증 없이 해지 시점에 특별 계정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특별 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76369 2025년 11월 10일에서 2026년 11월 9일